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기억해 둘 것 가운데 맞춤법에서 언급됐던 건데 아까 우리 한 학생이 잘 질문을 잘 했어요. 사글세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했죠? 한자어 삭월세에서 나온 말이야. 사월세에서 나온 말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화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글세에다가 한자 방이니까 이때의 사글세는 우리말로 취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시옷받침을 붙이는 환경 속에서 뭘 얘기했죠? 한우가 우어에 들며 우주다. 반드시 하나 이상의 우리말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사글세를 우리말로 취급하니까 사글세 빵으로 소리나지. 시옷받침 붙여야 된다. 알겠지? 그러나 뭐는 안 된다고? 전세방 할 때는 안 된다고 했지? 전세방 전체가 다 한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전세방이라고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띄어쓰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추가하고 가자. 띄어쓰기를 하려고 했는데 띄어쓰기는 또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하고 한글 맞춤법에 대해 설명하고 어차피 띄어쓰기도 한글 맞춤법에서 하는 겁니다. 200 몇 페이지 있냐면 거기 하나 더 우리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미리 건들고 갑시다. 미리 건들고 가는 것 중에서 페이지와 관련해서 갑자기 사라졌지? 이거는요? 뭐였지? 아까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227페이지. 일단 227페이지 적어놓고 다음 같은 거 기억해둬. 그는 목매여 울었다. 아내가 죽자 그는 목매여 울었다. 자, 맞을까 틀릴까? 목매여 울었다. 목매어 울었다. 위에 깔을까? 목매여 울었다가 맞을까? 목매어 울었다가 맞을까? 날씨가 금세 개었다가 맞을까? 개었다이죠? 개었다. 그렇지. 개었다가 맞을까? 개였다가 맞을까? 어떻게 맞을까? 자, 솔직히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린다고 손 들어봐요. 난 안 헷갈린다. 헷갈린다. 헷갈린다? 아니, 헷갈려야 설명할 수 있는 의미가 되지. 안 헷갈린다 면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죠? 이게 헷갈리는 거야. 사실은 뭐가 맞냐면 목매여 울었다. 그 다음에 날씨가 금세 개었다. 이게 맞아요? 이건 틀린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있어요. 주의. 목, 대, 개, 해, 설. 이거 잘 알아둬. 목, 대, 개, 설. 목, 대, 개, 설, 기역. 이거 하나 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띄어쓰기는 다음에 확인하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 목, 대, 개, 해, 설, 기, 이거 잘 해놔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목, 대, 개, 설, 기역. 다 같이 시작. 목, 대, 개, 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매다, 대내다, 개다, 헤매이다, 설레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목매다, 대내다, 개다, 헤매이다, 설레다 그래야 하는데 자칫 이것을 갖다 뭐라고 쓰면 틀리냐면
목매이다라고 하면 틀려. 이것을 개내이다라고 하면 틀려. 이것을 개이다라고 하면 틀려. 이것을 아이고, 자, 잘못 썼네. 헤매다. 잘못 썼어. 헤매이다라고 하면 틀려. 이것을 설레이다라고 하면 틀린다. 됐나요? 이렇게 쓰면 틀려. 이렇게 써야 맞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칫 사람들이 뭐를 기본형으로 삼아서 이런 것을 기본형으로 삼면서 맞다고 처리하는 경우가 잘못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면 마음이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마음이 참 설레었다. 그렇죠? 오랜만에 귀국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내 마음은 참 설레였다. 참 설레었다. 설레었다가 맞느냐? 설레였다가 맞느냐? 알겠지? 위에 거 아래 거? 설레었다라고 해야지. 설레였다면 틀린다고 해? 그죠? 잘하죠. 자꾸 되뇌었다. 자꾸 되뇌었다. 자꾸 되뇌었다. 시작.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틀려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빈가류로서 이해될 것 중에 하나가 설레임이 있어 없어? 빈가류 설렘 있지?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원래는 설렘이라는 말은 없어. 설렘은 있어도. 그래서 이제 빈가류로서 고유명사로서 우리가 쓰는 거지. 실제는 설렘이죠. 설렘이지 설레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왔다고. 그래서 목매다, 되뇌다, 개다, 헤매다, 설레다라고 해야지 기본형이.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거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기가 있어요. 기는 뭐냐면 두 가지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깃들다가 있고 깃들이다가 있어.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가. 최근에 깃들다와 깃들이다를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죠. 자, 깃들다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뜻이 깃들다, 어떤 뜻이 나왔던 마음 있죠? 이것이 깃들다 할 때 뜻이 깃들다, 어떤 의미가 깃들다, 의미가 깃들다, 뜻이 담기다, 의미가 담기다 할 때 깃들다 써요. 반면에 이제 깃들이다는 뭐냐면 거처하다는 뜻이야. 거처하다. 깃들이다는 거처하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무짐승들이 천산에 뭐한다? 자, 무짐승들이 청산에 깃들어 산다, 깃들여 산다. 위에 거 아래 거. 무짐승들이 청산에 깃들어 산다, 깃들여 산다. 깃들여 산다라고 해야 맞아. 깃들어 산다면 틀려. 깃들이다가 뭐야? 깃들이다가 거처하다. 알겠지? 깃들다는 뜻이 담기다 할 때 쓰는 말이고, 뜻이 담기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무짐승들이 청산에 깃들어 산다면 틀려. 깃들여 산다 그래야지. 알겠죠? 됐나요? 또 뭐가 있어? 그 건물에는 조상의 뜻이, 조상의 또는 어리 것이다. 조상의 어리 순 우리말로 뭐라는 뜻이죠? 정신. 굴은 고래 다른 말로서 굴이라고 해요. 얼굴이잖아. 얼굴. 정신이 깃들어 있는 형체, 정신이 깃들어 있는 모습, 그것을 얼굴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신은 어디 있어? 마음에 있지 않고 여기 머릿속에 있잖아. 정신머리하고는 없잖아. 딱 굶어주잖아. 정신머리하고는 굶어주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그 건물에는 조상의 1번 깃들여 있다. 2번 깃들어 있다. 뭐가 맞을까? 자, 그 건물에는 조상의 깃들여 있다, 깃들어 있다. 위에 거 아래 거. 뜻이 담겨 있다 할 때는 깃들다지? 그러니까 깃들어 있다라고 해야지.
깃들여 있다면 틀린다고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됐지요? 잘 기억해둬. 그래서 무짐승들이 청산에 깃들어 산다가 아니라 깃들여 산다라고 했고, 그 건물에는 조상의 얼이 깃들여 있다가 아니라 깃들어 있다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목대개설 기억. 자, 정리하면요. 얽매이다.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워도 돼요? 그 건물에는 조상의 얼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야 맞다. 깃들여 있다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경우도 얽매다가 있고 얽매이다가 있습니다. 얽매다가 있고 뭐가 있다? 얽매이다가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죠. 얽매다는 일종의 얽매다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얽매다는 타동사고 얽매이다는 피동사가 돼.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 나온다. 따라서 얽매다는 타동사, 얽매이다는 뭐다 같이? 피동사. 그래서 아예 수거처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멋멋을 얽매다. 멋멋을 얽매다. 따라서 목적어가 쓸 때 멋멋을 얽매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멋머에 얽매이다. 멋머에 얽매이다. 리얼 기억과 관련해서 쓰면 되겠죠. 따라서 그녀는 그럴까? 그녀는 사랑에 얽매여 산다. 그는 사랑에 얽매여 산다. 뭐가 맞을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지? 얽매여 산다. 앞에 뭐가 있어? 뭐뭐에. 뭐뭐에는 얽매여. 피둥이죠? 얽매여 산다 그래야 돼. 그렇죠? 뭐뭇을 나왔다. 목적어 나왔잖아요. 그는 그를 얽매였다. 알겠어요? 그는 그를 얽매였다. 할 때는 그를 얽매였다. 그를 얽매였다 할 때는 얽매었다라고 해야지. 얽매다 해서 기본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얽매였다면 틀려요? 그를 얽매었다라고 해야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 그래서 목되게 해설 기억. 외워둬. 목되게 해설 기억. 목되게 해설 기억. 이것들이 시험 문제 다 잘 나왔지. 목되게 해설 기억.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주의할 것이죠. 주의. 일단 정리했습니까? 목되게 해설 기억. 기억해둬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근데 둘 다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었어요? 응? 자, 잘하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뭐가 있냐면 주의.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있죠. 끼다란 말. 끼다 있죠? 이 끼다에 대해서 기억이 돼. 끼다. 끼다는 두 가지가 됩니다. 끼다가 있고 끼이다가 있어. 끼다는 두 가지야. 끼다는 끼다라는 말에 그대로고, 끼이다의 준말. 끼이다의 준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끼다라는 말, 자동사로서 끼다가 있고, 피동사. 그러니까 이게 자동사. 주로 이제 피동사로 많이 씁니다. 자, 끼다 준말로 끼다를 쓰기도 해. 끼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어. 안개가 1번 끼었다. 안개가 끼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드냐? 위에 거 아래 거? 안개가 끼었다가 맞아. 안개가 끼었다가 맞아. 그럴 때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끼다는 끼다라는 자동사가 있고 끼이다는 피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안개는 뭐야? 어떤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안개가 끼었다라고 해야지. 끼었다면 틀린다고 해? 이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참 되겠다. 물론 끼다가 뭐로 쓸 때도 있어. 타동사로 쓸 때도 있어. 끼다가 자동사로 쓸 때도 있고 타동사로 쓸 때도 있어. 어떨 때? 목적어 이거 될 때 있지. 반질 끼다. 있어 없어요? 반질 끼다 할 때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해. 근데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지. 이 경우를 갖다 끼었다면 안 된다고 해?
알겠죠? 끼었다는 맞지만 끼였다는 출현된다. 그래서 기억이 됐어. 안개가 끼었다지. 안개가 끼였다가 아니라 라면. 이런 경우는 있지. 바위 틈에 발이, 바위 틈에 발이 뭐하다 시작? 끼었다. 뭐가 맞을까? 끼었다. 자, 바위 틈에 발이 끼다. 알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야. 바위 틈에 발이. 그때 끼다는 끼이다 이 준말로 쓰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뒤에 몸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는 뭐다? 본뒷말로부터 활용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 본뒷말. 그러니까 바위 틈에 발이 뭐였다? 끼었다라고 해야 맞아. 알겠어요? 끼었다가 해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몸으로 시작되는 언미가 왔을 때는 본말로부터 활용한다고. 알겠지? 준말이 아니라. 따라서 바위 틈에 발이 뭐였다? 발이 뭐였다? 시작? 끼다 또는 끼다 할 수는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끼었다는 안 된다고? 끼였다라고 해야 맞다. 이것은 원래 본말이 끼다기 때문에 아십니까? 뭐뭐에 끼다. 자, 이렇게 해서 끼다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도 해? 그러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를 붙이면 틀린다. 알겠죠? 이 경우는 이를 붙이면 틀리다 무조건. 그래서 목, 대개, 해설, 기억. 시작. 목, 대개, 해설, 기억.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다음. 여기까지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고 힘들어지면 사전을 좀 찾아보는 게 좋아. 끼다를 한번 찾아보고 끼다도 찾아봐서 아마 그것들을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좋아. 왜? 찾아보는 만큼 내 걸로 되는 비결은 없어. 첩경은. 자, 이거 이렇게 정리해두고 국어가 딱 보면 어떻게 돼? 거기가 그거 같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은 너무나 띄어쓰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다음 시간에 옮기는데 띄어쓰기도 마찬가지야. 상당히 헷갈리는 것들 많아.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거야. 헷갈리기 때문에 규정을 준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겠죠? 맞춤법도 뭐 하는 거야? 헷갈리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놓은 거야. 이럴 땐 이렇게. 너희도 헷갈리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 점에서 어차피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평소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하나 더 온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 아까 페이지 적어놓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제시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특히 228페이지 봐봐. 228페이지 접사. 자, 일단 전미사 특히 접사 그중에서도 전미사라는 것은 뭘 전미사라고 한다?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붙는 걸 전미사라고 하죠. 전미사는 뭘로 적는다? 된 소리로 적는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전미사가 뭐냐면 전미사는 된 소리로 적는다. 전미사는 된 소리로 적는다. 된 소리로 적는다. 자, 전미사는 된 소리로 적는다. 대표인 것이 뭐가 있느냐면 꾼, 깔, 떼기, 적다, 빼, 박, 배 이렇게 외워도 해. 꾼깔떼기 적다 빼박빼. 시작. 꾼깔떼기 적다 빼박빼 이렇게 외워두면 돼. 꾼깔떼기 적다 빼박빼 외웠어요? 그렇게 외워두면 된다. 자, 꾼.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랑꾼이라고 하지. 사랑을 한다면 뭐가 시작? 사랑꾼이다. 지게꾼이다. 알겠죠? 사랑꾼 뭐다 시작? 지게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지게꾼. 나무꾼. 나무를 주로 하는 나무꾼이라고 하지. 자칫 이것을 뭐라고 쓰면 안 된다? 이것을 지게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무꾼이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꾼 관련해서 일단 전미사는 다 뭘로 적는다는 점? 된 소리로 적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나무꾼 할 때 나무꾼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나무꾼으로 적어야 돼요. 지게꾼 할 때도 지게꾼으로 적어야 돼. 지게꾼으로 적으면 안 돼요. 자, 빛깔. 빛깔이다. 때깔이다.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깔로 적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떼기. 자, 볼을 갖다가 좀 더 속되게 표현할 때 뭘 쓰냐면 볼떼기라고 씁니다. 볼떼기.
자, 판자를 속되게 표현하면 뭐가 되죠? 판자 떼기가 되죠. 그렇죠? 판자 떼기. 판자 떼기 하나 없다. 그럴 때 판자를 속되게 이르면 판자 떼기가 된다. 조심할 것이 있어. 뭐가 있느냐? 주의.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상판 대기가 맞을까? 쌍판 대기가 맞을까? 상판 떼기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요? 여기서 맞는 걸 찾으시오. 1번 상판 대기, 2번 쌍판 떼기, 쌍판 떼기, 3번 상판 떼기. 뭐가 맞을까요? 이 자체가 속된 표현이 아니에요. 얼굴을 갖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요게 맞습니다. 상판 떼기라고 적어야지 자칫 쌍판 떼기, 상판 떼기라고 적으면 틀린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다. 적다가 있고 적다가 있어. 자, 이거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이대는 형태를 밝게 적었죠. 형태를 밝게 적을 경우는 뭐냐면 적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 알겠습니까? 뭐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 적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 정리됐죠? 그럴 때는 적다로 적어. 그래서 우리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는가? 얘기하면 멋쩍다. 자, 멋쩍다란 말은 멋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 또 멋은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멋쩍다. 뭔가 좀 부자연스러울 때 멋쩍었다 그러잖아. 그러므로 이건 멋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죠. 적다와도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멋쩍다 적어야 돼. 멋쩍다. 근데 맛은 적다라고 적어야 돼. 맛은 풍부할 수도 있고 맛이 풍부하지 못할 때도 있지. 그때는 양으로서 따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적다를 써야 돼. 맛 적다. 맛은 적다로 적고 멋은 적다로 적어야 된다는. 됐나요? 그때 뭐의 의미가 살아있을 때? 적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빼박봐. 자, 빼기를 적어야 되느냐, 박이를 적어야 되느냐, 배기를 적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빼박빼. 빼기냐, 박이냐, 배기냐.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자, 우리가 빼기를 적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배기를 적어야 되느냐, 박이를 적어야 되느냐. 자, 이거는 뭐 아쉽게도 이렇게 설명해 나와있어. 한글 맞춤법상에 빼기로 수련하면 빼기로 적고, 배기로 수련하면 배기로 적고, 박이는 박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으면 박이로 적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빼기로 수련하는 거 외울 수밖에 없죠. 신체와 관련돼서 신체를 속되게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이마 빼기. 신체를 속되게 넣은 거 같아. 이마 빼기. 뭐 이런 거 돼 있죠? 이마 빼기. 코 빼기. 너는 이마 빼기도 안 보여주냐? 코 빼기도 안 비치냐? 있잖아. 그럴 때는 빼기로 적어야 돼. 자, 또한 빼기를 쓸 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음 같은 경우는 빼기를 씁니다. 여러분들 보통 말고 짜장에 뭐가 있어? 곱빼기 있지. 그때 곱빼기도 곱을 속빼기 이럴 때 곱빼기야. 곱빼기. 그렇잖아. 이마 빼기, 코 빼기, 곱빼기. 그 다음에 파와 같이 묻혀서 담궈 먹으면 괜찮은 김치가 있죠. 무슨 김치? 고들빼기 김치. 고들빼기 김치. 저기 됐죠? 일단 다 빼기를 적어야 된다. 반면에 배기를 적는 것이 있어. 배기로 적는 거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 언덕을 속되게 이를 때 언덕 배기. 다음에 뚝배기. 뚝배기 한삽을 하고 가자. 뚝배기 한삽을 하자. 그죠? 이것들. 그 다음에 뭔가 알이 꽉 차여 있을 때를 쓰는 말이 있어. 뭐가 있어? 나왔지? 알배기. 있죠. 그다음에 그 정도의 나이를 먹었다. 그럴 때 우리가 두살배기. 전미사로서 두살배기. 두살박이가 아니라 두살배기라고 해야지. 두살박이면 틀려? 이런 식의 거. 그래서 나올 수 있죠. 이것들이. 그래서 배기를 적어야 된다. 자, 박이를 적는 것도 박이. 박이는 이제 박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 쓰는 거야. 박다라는 의미. 그래서 오이소배기가 아니라 오이소박이라고 해야 돼. 오이소박이. 오이 속에 박는 거잖아. 그래서 소를 받는다. 만두소 있잖아. 만두소.
그래서 오이에 소를 갖다 박는 것이 오이 소박이야. 그 다음에 덧니박이, 덧니가 박혀있다. 덧니박이. 그래서 덧니박이가 있다. 그 다음에 마치 그 우리 고기 먹을 때 있지. 특히 돼지고기 먹을 때 차돌처럼 박혀있는 게 있어 없어? 있지. 그걸 뭐라 그래? 마치 차돌처럼 박혀있다 해서 차돌박이. 쓰죠? 오이 소박이, 덧니박이, 뭐 차돌박이, 점이 박혀있다. 무슨 박이? 점박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배기를 써야 될지 빼기를 써야 될지 박이를 써야 할지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에 나온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아까 됐습니다만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교재 거기 227페이지. 227페이지에 50이랑은 아까 했던 내용에 그런 연장선이 있는 거야. 우리가 부사와 전미사를 해서 이를 붙여야 되느냐, 히를 붙여야 되느냐 있죠? 거기에 연장선이 있는 것이 바로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아까 했던 내용을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 나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서 적는다. 있습니까? 그죠? 이거 잘 알아둬. 그래서 승낙할 때 원래 낙자가 허락할 낙자로서 원래 음이 낙이야. 그런데 그 옆에처럼 수락하다, 쾌락하다, 허락하다 있지? 그럴 때는 낙으로서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했지? 화름조 현상. 무슨 현상? 화름조 현상. 배운 적 있죠? 둘째 음절에 니은이나 이응을 리을로 바꾸는 현상. 무슨 현상? 화름조 현상. 따라서 음을 매끄럽게 발음하고자 하는 현상을 화름조 현상이라고 하지. 그래서 승낙할 때는 원래 음대로 한자음대로 낙으로 적었지만 수락하다, 쾌락하다, 허락을 원래 한자음 낙으로 해봐. 수낙하다, 수낙하다, 그다음에 쾌낙, 허낙. 발음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때는 발음을 원하게 하기 위해서 낙으로 바뀐 거야. 이 밖에 만난할 때는 그대로 한자어 만난, 이 만난을 더 써놔. 만난이 무슨 뜻이죠? 만난을? 만난이란 온갖 어려움을 만난이라고 그래. 온갖 어려움을 만난이라고 한다. 온갖 어려움을 만난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려울 난자로서 원래 한자 음대로 그대로 적었지. 근데 옆에는 곤란, 논란 있지. 만약에 이것을 원래 한자 난으로 적어봐. 그러면 곤난, 논난,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화름조 현상에서 그렇게 적었다. 따라서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어디까지가 화름조 현상과 관련되어 있냐면 거기 대로, 희로애락 있지? 거기까지가 다 화름조 현상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성낼 노자, 성낼 노자, 이게 성낼 노자인데 원래 한자이 노야. 노인데 이것을 갖다가 대노하셨다 또는 뭐 희노애락 하면 발음이 힘들어. 그래서 이걸 대로하셨다, 희로애락, 화름조시켜서 표기하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5, 6, 10월 때 그건 6인데 근데 옆에 분은 5, 6월, 6월이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 형태로 읽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일 할 때는 그대로 10을 썼죠. 그죠? 목자할 때는 나무 목자로 목을 썼지. 근데 모가 할 때는 나무목에서 기억이 탈락했지. 모가라고 한다는 점. 그 다음에 11을 시방정토로 할 수 있다는 점. 8일을 초파일처럼 파일로 할 수 있다는 점. 됐습니까? 이것을 소금. 소금이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읽혀지는, 대중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음을 소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소금 형태를 갖다 그대로 언중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것을 뭘로? 맞춤법상 맞는 걸로 정리했다는 점. 아까 설명했으면 53항. 53항은 뭐라고 했지?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있죠?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다음에 예서소리가 나와서 그 예서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될지라도 뭘로 적는다? 예사소리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거 발음 한번 적어봐봐, 여러분들. 갈지언정. 자, 이 갈지언정이야, 갈지언정이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발음 한번 적어봐, 발음 여러분들. 갈지라도. 이거 발음. 자, 쓸 때는 우리가 갈지언정, 갈지라도로 적지만 읽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돼? 갈지언정. 이것을 갈지라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됐나요? 네, 잘 알아둬. 그래서 갈지언정이 아니라 시작 갈지언정. 갈지라도가 아니라 시작 갈지라도로 발음해야 된다. 이해됐지? 이렇게 발음은 이렇게 돼. 그러나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가운데 예외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된 소리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외우더라고 있지. 의문형 종교라면 리을꼬, 리을까, 리을쏘냐. 이 3가지는 그대로 된 소리로 적는다. 리을꼬, 어디를 갈고,
어디를 갈고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소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고 갈까 갈소냐 이런 식으로 뭐로 적는다? 된소리로 적어야 맞다는 거 기억해둬. 그래서 외울 때 외우면 되겠지.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는 대체적으로 뒷소리가 된소리 날지라도 애사소리를 적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된소리로 적는 경우가 있다. 세 가지. 의문형 정결음이 무슨 정결음이? 의문형 정결음으로서 의문형 정결음을 쓸 때 꽃가 쏘냐 다 같이 꽃가 쏘냐 할 때만 된소리로 적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옆에 날개단의 문제 잠깐 볼까? 문제 보면 그 위에 봐봐. 어문 규정 있죠? 어문 규정에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제시한 것 가운데 보게 되면 심부름꾼 맞습니까? 맞지? 그러나 콧배기가 틀렸지? 10번째 보시면 틀린다는 사실 거기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짜 깊기 맞습니까? 자, 우리가 흔히들 짜집기 하는 틀려요? 짜 깊다가 맞아. 이래라 저래라 맞습니다. 가여운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 자, 이 3번 우리가 한 간이 아니라 한 칸이야? 한 칸. 그 다음에 깨트리다. 깨트리다도 맞고 깨뜨리다도 맞아. 깨트리다, 깨뜨리다. 자, 그러나 돌떡을 때는 뭘로 통일을 했지? 니을 하나로 통일을 했죠? 돌은 니을 하나로 통일을 했죠? 더 이상 니을 시옷 안 쓴다겠지? 그래서 거기 틀렸다는 것과. 다음에 네 번째 안 돼요 할 때 안 돼요의 주말이야? 흔히 이것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이렇게 설명 틀려요? 뭐라고 해야 된다? 선생님 안 돼요 라고 해야 돼. 왜? 돼요는 뭐의 줄임말? 돼어요의 줄임말. 이거 많이 틀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거 많이 틀리는데 이거 조심해. 주의. 주의. 선생님 내일 봬요. 선생님 내일 봬요. 뭐가 맞을까? 위에 거 아래 거. 그렇지. 위에 것이 맞아. 배어요의 준말 배요라고 해야지. 이렇게 쓰면 틀려. 이거는 배다는 용언의 어가냐. 용언의 어간에 조사를 쓸 수 없어. 항상 조사는 단어 뒤에 붙기 때문에 쓸 수 없어. 그래 배요가 아니라 시작. 배어요의 준말 배요를 써야 된다. 됐지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것도 역시 주의해야 돼.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안 돼요 맞습니다.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장미코 틀렸지 장미코. 이거 조심해. 자, 사이 시옷 표기 무슨 표기? 사이 시옷 표기와 관련된 거잖아. 사이 시옷 표기. 그래서 장미 플러스 뭐가 나왔다? 빛이 나왔지? 장미는 한자어고 빛이 우리말이지? 그럴 때 장미 빛이야 장미 빛이야. 장미빛 뒷소리 된소리 되지? 된소리 되니까 시옷까지 붙이는 거야.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 뭐야, 봐봐. 주의. 자,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시험을.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것들은 전부 다 뭐야? 삼음절로 된 한자야. 삼음절로 된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에는 시옷까지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읽을 때는 장미과, 백지장, 기차간으로 소리 나지만 시옷받쳐 붙이면 틀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틀린다? 장미과 하면 틀린다는 거. 장미과. 그 다음에 뭐도 백지장 하면 틀린다는 거. 그 다음에 기차간으로 틀린다는 거.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겠죠. 한자끼리 된 경우는 안 된다고 했지? 그 다음 뭐는 된다고 해서 두 음절로 된 한자 가운데 예외적으로 시옷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시작! 아까 외우는 방식. 사합. 한우가 우아에 들면 우춥다. 뭘 배웠어? 다음에 울모모 안남아 이야 여여요. 생각나지? 그 다음에 차 타고 세수해 대촉의 마구전세 뭐의 임바. 기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두 음절로 된 한자 가운데 오직 6단어만 시옷을 붙인다고 했지? 차가, 태가, 고가, 숫자, 횟수, 세방. 세방이 예라고 해서 전세방, 시옷까지 붙이면 틀린다고 했지? 그러나 뭐는 사글세방은 해당된다고 했지?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외울 거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데 다 문제 나왔잖아. 하나 더 불러볼까? 교재 226페이지.
2013년도에 나왔는 지방 7급에 나왔던 거 유해 문제 해결해 봅시다. 밑줄 부분이 한글 맞춤법이 맞는 거 나왔죠? 약속을 번번이 어긴다. 맞아 틀려? 번번이는 횟수죠? 횟수일 때는 뭘 쓴다고 했어? 번번, 2를 쓴다고 했지. 의서시, 시옷받침이니까 2를 썼지. 그러지? 이 공검도 알아도 해? 공검 생각해본다. 공검 생각해본다 할 때 공검은 2를 씁니다. 공검 또는 공검이. 자, 이거 주의할 것이 있어. 뭐냐면, 그 다음에 주의할 거. 꼼꼼하다. 꼼꼼이지, 꼼꼼. 꼼꼼은 꼼꼼하다 되지. 그리고 히를 써야 돼. 꼼꼼이. 헷갈리지 마. 꼼꼼히 생각한다. 꼼꼼히 생각한다. 할 때 주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따기가 아니라 따키지. 이렇게 한 결과 문제 답은 몇 번? 2번만 맞고 다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그 밑에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짬짬이 맞아요? 짬짬이 맞습니까? 조심해. 짬짬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어. 짬이 같은 것이죠. 짬짬이. 짬을 낸다 해서 짬을 낸다. 처분명사야? 짬짬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짬짬이도 있고 짬짬이도 있어요. 소리 되는 정도 짬짬이는 자기들끼리 서로 비밀리에 약속하는 걸 짬짬이라고 하지. 비밀리에 약속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짬짬이. 지네들끼리 짬짬이 해놓고 할 때 이거 써야 돼. 근데 짬짬이는 짬짬이 한자도 공부해라. 알겠지? 틈틈이라는 말이 짬짬이야 이거. 그렇게 해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깊숙이 아까 뭐라고 했어? 깊촉백비. 시작. 깊촉백비와 관련해서는 깊숙히가 아니라 깊숙이라고 했지. 오일더 깊촉백비 기억납니까? 오일더 깊촉백비. 뭐 나라 마음. 그 다음에 뭘 얘기한 적 있어? 감범프룬 얘기한 적 있지?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잊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거기 문제. 밑에 한번 봐봐, 밑에도 또 틀린 것이에요. 밑줄친 부분에 맞춤법이 맞는 거. 2017년도 교육행정지 문제입니다. 아마 내 말이 맞을 걸. 맞아요? 틀렸죠? 니을 받침으로 시작되는 말 가운데 된수로 났잖아도 애사수를 줬는다고 했잖아. 맞을 걸 그래야지. 뭐만 빼놓고 꽃과 소냐만 빼놓고 의문형 종결 어미만 빼놓고 2번 앉아서 모닥불이나 좀 쬐요. 자, 이것의 줄임말은 뭐예요? 시작. 이것은 뭐예요? 본말? 쬐어요가 본말이죠? 그래서 모닥불 쬐다. 이거 조심해. 자, 주목. 조이다가 있고 쪼이다가 있어. 이것의 준말은 시작. 죄다지. 쪼이다의 준말은 뭐다 하지? 죄다지. 그래서 죄다와 죄다. 우리가 어떤 그 소위 모닥불을 갖다 뭐하다? 죄다. 알겠죠? 모닥불을 죄다 할 때는 죄다야. 죄다. 햇볕을 죄다 할 때 죄다야. 반면에 죄다는 나사를 조이다 있지? 그럴 때가 죄다야.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나사를 죄다 하면 틀려요? 나사를 죄다가 아니라 시작. 나사를 죄다. 햇볕을 죄다가 아니라 말이 안 되지 그래. 햇볕을 쬐다 됐나요? 그렇죠? 모닥불을 갖다 쬐다야. 그래서 쬐다와 뭐의 차이점? 쬐다의 차이점.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맞아요? 다시 모닥불 나왔지? 모닥불을 갖다 쬐요. 준말 쬐 맞지? 그래서 맞다는 것이죠. 다음에 3번에 보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라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같다는 뭐의 준말? 같다는 가지다의 준말이지? 항상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있을 때는 뭐로부터 활용한다? 본말로부터 활용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져라는 틀린 거지. 가져라라고 해야 되지. 다 그렇게 문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자, 사고를 갖다 고온이 곱다죠? 곱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잘 봐봐. 곱다. 우리가 그죠? 고다지? 잘못했어요? 자, 사고를 갖다 뭐다? 시작? 고다. 액체를 갖다 끓여가지고 좀 찐득찐득하게 만든 걸 고다라고 하잖아. 고다니까 어떻게 돼? 고였다가 뭐가 오면 네가 오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뭐 매개몸 쓸 필요가 없잖아. 충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니 시작. 고니. 사고를 갖다 고니. 고니가 아니라 시작. 고니. 왜? 충돌을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모음과 자음이 만나니까 충돌할 필요가 없지. 이런 경우 있지. 잘 봐. 칠판 줄목. 잡다 했다 니하면 잡니 언하니까 어떻게 돼? 발음이 좀 안 되죠? 비읍과 니은이 충돌하지? 그럼 이것을 좀 더 뭐야? 부드럽게 읽게 하기 위해서 매개 몸을 이렇게 잡으니 시작. 잡으니. 이가 들어가. 왜 이가 들어가?
이게 매기모면 왜 들어가? 이유는 비읍과 니은이 충돌하니까 이걸 넣는다고 해? 알겠지? 자본이. 그러나 뭐는 고단은 그대로 고다니까 자음과 모음과 자음 만났지 앞에 자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매기모를 넣을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고니라고 해야 맞다. 됐어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 또 하나. 뭐가 있냐? 이것만 하고 설명 끝납니다. 자, 그래 주의할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고은이가 맞냐 고니가 맞냐 할 때 사고를 고니라고 고니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자문이와 잡니 가운데 뭐가 맞다? 자문이가 맞아요. 이거 해야 돼. 왜? 받침이 있게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니까 맥이 뭐를 넣어? 그런데 자음 같은 게 있어. 아르십니까가 맞냐? 아르십니까가 맞냐? 아르십니까가 맞냐? 아십니까가 맞냐? 뭐가 맞아? 앞에가 뒤에가? 아르십니까? 어머니는 그 먼 날을 아르십니까? 맞아? 아십니까가 맞아? 그죠? 이때는 내가 뭐라고 했어? 용언의 어간이 니을 받침 끝난 경우는 매기몸을 쓰지 않는다. 왜? 나라보시오 환경 속에 탈락하니까. 니을이 탈락하니까. 여기가 시오시오 오면 니을이 탈락한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매기몸을 쓸 필요 없다고. 아십니까? 이것이 맞지? 이거 틀린다. 알겠어요? 반드시 얘기해도 용언의 어간이 무슨 받침일 때? 니을 받침일 때는 매기몸을 쓰지 않습니다. 왜? 탈락하니까. 배웠죠? 나라보시오. 나도 사자. 나라보시오. 배운 적 있지? 앞에 어간이 니을 받침일 때 뒤에 니은으로 시작된 말, 리을로 시작되는 말, 비읍으로 시작된 말, 시옷, 오로 시작된 말이면 뭐가 탈락해? 니을이 탈락하니까. 결국 용언의 어간이 니을 받침일 경우는 탈락이 이루어지니까 니을이 탈락하니까 매개몸을 쓰지 않는다.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됐나요? 거기까지.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맞춤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암기할 것이 많고 왜 그런다고 했어? 평소 때 우리가 헷갈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맞춤법은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에 2탄으로서 이제 뭐가 있냐? 맞춤법 가운데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초점은 띄어쓰기. 그 다음에 끝나는 대로 혼동하기 쉬운 말, 외래표기법, 노마자표기법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꼭 오늘 복습을 해야지 복습하지 않으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습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